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물론 저는 체중 변했죠. 네. 토실토실해지고 있는데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죠. 근데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타고나는 것들이죠. 네. IQ랑 성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네. 이게 부모님한테 주로 물려받아요. 네. 참 재밌는 건 물려준 쪽이 화를 주로 내시죠. 네, 자기 자녀한테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네, 넌 승질이 왜 이러니? 네. 이게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인데 네, 가해자가 화를 내십니다.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 어머니. 특히 성격은 기질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타고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상대방,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상대방 성격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할 때가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에요. 아웅다웅 싸우는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요. 저도 결혼한 10년 차쯤 됐을 때 제 아내, 저도 이제 같이 살아주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주고 있는 거? 네. 저를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 이름이 김경일이잖아요. 네. 인간이라고 바꿔주셔가지고. 네. 성만 매일매일 바뀌어요, 성만.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나올 때는 이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없으니까 그 인간도 있어요. 이씨 그씨 저씨로 막 바뀌는데. 제가 한 10년을 죽어라 싸우다가 한 10년째쯤 됐을 때 조금 여전히 싸우지만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싸운다라는 걸 느낄 때 제 아내가 자기 친구랑 이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 인간이랑 10년을 살아봤는데 인간 절대 안 변해, 절대. 근데 이게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이제 구분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의 부부의 관계가 조금 더 지혜롭게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상황만 바꿔서 주변의 상황만 싹 바꿔서 조금 더 안 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더 지혜롭게 싸우고 그다음에 훨씬 더 잘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시죠.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다 열심히 삽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지런하냐면요. 그 외국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이래요.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라고. 네. 행동은 근로자라고. 네.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다 일어나냐. 다 이렇게 일어나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리고 남편들도요, 술도 열심히 먹어요. 10시에, 이건 유럽에서나 그렇게 먹죠. 2시까지는 또 마셔줘야 또.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유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에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인 게임이 있습니다. 자, 게임 A, 1억 원 딸 확률이 100%예요. 네. 게임 B, 1억 원 딸 확률이 89%, 5억 원 딸 확률이 10%, 꽝 1%예요. 꽝. 네. 자, 그러니까 게임 A는 100%로 1억 원 받으시는 거고, 게임 B는 89%로 1억 원, 10%로 5억 원, 꽝이 1%입니다. 자, 김민숙 씨, 예.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난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저는 A. 네, 한 분, 두 분. 자, 우리 방청객 분들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그럼 난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당연히 훨씬 B죠. 더 많이 들죠. 운이 좋으면 네, 감사합니다. 5억이 될 수도 아니 있는데. 근데 저기 아니야. 꽝이 있잖아요. 1%밖에 안 에이, 되는데. 운이 좋으면도 아니야. 99%. 벌써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부부의
이제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안전한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A, 남편은 좀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B. 하이일드가 하이. 수익 많이 남는다. 저는 그냥 1억 원에 만족합니다. 굳이 5억 원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재밌는 건 이게 서양이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A를 많이 고르세요. 서양에서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한국인은 B가 많아요. 왜 B를 이게 외국 연구자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B를 이렇게 많이 고르지? 지금도 90%가 B를 그렇죠. 선택하셨으니까. 이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A를 고른다가. 선생님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아니요. 당연히 네, 네. B가 좋아 보이는데요. 저도 B죠. 그냥 네. 한국인이신 거죠. 네네. 한국 사람들은 이럽니다. 심지어 중학생들은 이래요. 야 A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게 손 딱 집어넣고 이렇게 중학생. 얘기합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네. 실제로는 1억 원이 확률 89%인데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꽝인 1%가 거의 99%인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 인생 살아보면 꽝이 늘 저를 따라다녀요. 네. 설마 1%가 나일까 했는데 그게 네. 바로 내가 된다. 근데 그런데 그 가치관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지금 또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왜 부지런한지 아세요? 낙천적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낙천적인 건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낙천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 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 낙천적이지 않으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많이 가져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낙천적이지 않으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열심히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경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더 내가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바란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훨씬 더 많이 바래요. 네.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확실히 더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왕정원 선생님께서. 네, 왕정원 선생님께서 그 사모님한테 더 많이, 김민수 씨한테 더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지 않아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진짜.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감정인 삐진다예요. 삐진다. 네. 삐진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격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상대방한테 격노하거나 화가 크게 나면 저리 가, 오지 마라고 밀어냅니다. 하지만 삐진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고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아요. 맞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라면서 상대방의 약간의 말에도 많이 섭섭함을 느끼는, 영어로 번역도 힘들다는 그 재밌는 삐진다죠. 삐친다. 삐친다죠, 사실 정확하게 삐친다인데. 그렇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게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쳐 있다는 건 우리가 체력적으로 지쳐 있다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 경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했으니까 후반전에 이제 체력은 바닥났으니 뭘로 싸우라고 하죠? 정신력. 정신력이라고 싸우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신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정신력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많이 삐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일하는 분도 집안 살림을 하시는 분도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심리학자들의 눈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지? 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래서 안 자요, 한국 사람들. 잠 안 자요. 전 세계에서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인 잠을 제일 죄악시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잠 가지고 욕합니다. 너 잠이 오냐 지금?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잠잘 그렇죠. 상황이냐? 그 제가 외국에 유학 가고 있을 때 영어로 한번 너 잠이 오냐 지금 후배가 너무 공부를 안 하길래 미국 후배가 그래서 너 톰 can you sleep well 딱 이랬어요. 너 이렇게 공부하고도 잠이 오냐고 그랬더니 yes I can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가지고 욕을 하는 문화는 한국 문화밖에 없습니다. 왜? 잠자는 것도 서로 줄여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체력이 떨어져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상대방이 체력이 떨어져서 피곤한 상태에서는 결코 감정적인 대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쳐 있으면요. 총량이 떨어져요. 총량이 떨어지고 체력의 양은 떨어졌는데 감정은 게다가 계속 전염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건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거죠. 참 한국 사람들 보면 볼수록 독특해요. 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가장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SNS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친구 많아요. SNS상에서요. 하루에 우리 톡자 들어간 문자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씩 주고받으실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지치는 게 언제냐면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지쳐요. 네. 사람이요. 문득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물어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계약이든 업무든 상황에서 명함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50명 만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150명 하루에 만나죠. 하루에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게 게다가 사람 만나는 건데 이건 밖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면 살림을 하는 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상태에서 또 자기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특히 남자분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부가 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몇 안 되는 남성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남성분들 편을 들자면 남자들이 그런 프로그램 좋아한다는 건 거기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가봤자 화장실도 불편해서 하루면 돌아와요. 네, 근데 사람한테 지쳤다는 뜻이에요. 네, 사람한테 지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밖에서 사람이나 아니면 안에서든 뭐 가족이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도 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잠시 여보, 자기 배우자에게 혼자 있어.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굉장한 고마움을 느껴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를 정말 배려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독립성을 배려하는 데서 또 남자들이 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든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든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꾸미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그래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집에 들어갈 때 남의 집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내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102호면은 103호다. 들어가는 그렇죠. 데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에 누가 더 공을 들였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해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가정이라는 그 집이라는 맞아요. 공간에 훨씬 더 많은 도배도 벽지도 누가 골랐겠어요. 그렇죠? 예, 인테리어도 누가 더 신경 써서 했겠어요. 지금 꽃을 하나 사와도 그렇죠. 내가 벌어서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기증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증하신 거죠. 예. 아, 내가 벌어서 샀지만 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내 차에 누가 탁 들어왔는데 허락도 안 받고 툭 타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공을 많이 들이고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이면 그 사람 공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지쳐 있는 내 아내를 위해 특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집에 불쑥 들어가면 벌써 다 이게 공감을 하시잖아요. 아, 그거 되게 신선해요. 신선한데 네, 네, 기분 네. 나쁘네. 네, 네, 네. 예. 그런데 예. 자 보십시오. 불쑥 들어가서 나에게 오는 푸대접을 더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오늘은 몇 시에 들어갈 거야라고 예고하셔서 미리 또 그럼 그때 알았다 들어오게 해서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셔서 푸대접을 안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내 집이 아니니까 안 들어갈 거야 하면 그건 죽잖아요. 가실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가실 데가 없다는 게. 가끔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70대, 80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엔 그 친구들과의 공간을 공동으로 비용을 좀씩 대서 이제 작은 공간 하나를 렌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괜찮은 건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부부도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 예절을 지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려면 그러면 내가 미리 언제쯤 갈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예의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 볼게요. 한국처럼 사람 많이 만나고 한국처럼 많이 서로 그 관계를 맺는 사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관계를 중요시 얘기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분을 한 그림을 볼 텐데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곰,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원숭이랑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곰과 원숭이를 묶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곰과 원숭이, 두 번째 방법 원숭이와 바나나. 자,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바나나. 벌써 땡기는 게 확 나오시죠? 바나나. 저도 당연히 네. 원숭이 하면 바나나죠.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그렇지. 외국 연구자들이 기절합니다. 왜? 왜? 아, 그것도 경악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한국 사람들 야 잠깐만 야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이야. 어떻게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어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생물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 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오히려 외국 연구자들의 질문을 전달하죠. 아니 박사님들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물학 박사님들도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건 아마 동물원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죠. 원숭이와 한국 분들은 바나나를 그래요. 엮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곰은 바나나를 안 먹나요? 안 먹지 않을까요? 네네. 하긴 우리는 우리는 그걸 그걸 보는 곰하고 거예요. 묶고 나면 어떡하라고 둘이서. 예. 교수님 강연 중에 엉뚱한 질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도 저는 성격이 어떻고 뭘 잘하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쓰죠. 자기소개서를.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이게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배우자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를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 왜 만나? 이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 내 배우자의 관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봤을 때 당신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유상종이라며 이러면 나도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적 칭찬을 또 해주시는 진짜 것도 되게 훌륭한 중요합니다. 교수다. 전부 다 그 친구 문제 제가 상담 드릴게요. 예. 아, 진짜 좋은 얘기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나 그 외에 어떤 골절 아니면 칼에 찔림 이런 걸로 신체적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신 게 몇 번이나 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싸우고 갈등하고 이별하고 또 모함받고 오해받아서
근데 참 놀라운 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와 뼈나 살에 크게 사고를 당해서 다칠 때 이렇게 양쪽 다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연구까지도 있냐면요. 왜 뼈에 금 갔을 때 혹은 막 상처 크게 났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럼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 연구가 근데 제가 설마니 여기서 진통제 광고 모델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매번 드시는 건 약물 오남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배우자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내 배우자가 칼에 찔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 진통제를 선물하면 괜찮은 거나요? 이제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약물 오남용이 되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뼈에 금 가서 들어온 거고 칼에 찔려서 들어온 거니 다쳐서 들어온 거예요. 내 배우자가 다쳤어요. 내 배우자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별이든 갈등이든 모함이든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내 배우자가 다쳤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내 배우자의 몸을 돌봐주시면 자, 잘 먹어, 잘 풀자, 마사지 받자 이렇게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몸을 다친 문제처럼 돌봐주시면 그러면 가장 강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에서 부부 사이에서는 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몸 다친 것처럼 같이 돌봐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